광고 판촉 비용을 공개해라 라고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은 이제 그때도 이런 좀 여러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로열티나 여러 가지 이 개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사는 수익을 가져가는데 가맹점 사업자는 수익을 못 본다. 도대체 광고비, 로열티나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냐? 그리고 모델들이나 이런 부분, TV 광고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광고라든 광고는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가맹점 사업자에서 걷는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가맹본사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혹시 가맹점에서 모은 돈만 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았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작년 광고비로 총 얼마를 썼고 그 광고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보시면 광고 분담금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부분 되어 있습니다. 뭐 5대5로 운영한다, 7대3으로 운영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통상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약관 규제에 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초반에 가맹 계약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점주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본부는 정보 공개를 했었고 또 정보 공개한 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들이 들어가는 이제 건수들이 나오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분들과 슈퍼바이저 좀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뭐 초반에 점주님들과 스킨십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뭐 법적으로 사인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어떻게 변해왔고 또 현재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16년도에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을 위반한 가맹사업에는 정보공개서를 나중에 그냥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맹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이제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나왔었고요.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해라. 14일 전에. 이게 2017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죠. 제가 서두에는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주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2023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그 전에는 1일 전이었습니다. 1일 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정보공개서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브랜드에. 정보공개서를 14일 전에 보셔야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단,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했을 경우에는 14일이 7일로 줄어듭니다.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같이 드리냐면 가맹계약서가 14일 전, 1일에서 14일 전으로 바뀔 때 이 단서조항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계약서 14일 전에 제공이라는 이 단서가 붙으면서 정보공개서 14일 전 제공,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통하면 7일로 단축, 이 단축이라는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죠. 이때부터.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서를 14일을 7일로 가맹계약을 빨리 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7일로 단축을 시켜놔도 가맹계약서가 14일 전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를 써야 우선 가맹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서를 단축시켜봐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무조건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단서 조항이 약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한 번 더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가맹계약서는 원래 1일 전 제공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예전에 얘기는 있었죠.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가맹계약서가 만들어진 내용이라고는 하나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인 거고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가맹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계약서도 그러면 1일 전에 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 그리고 가맹계약서 이 세 개를 14일 전에 줘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래 그전에는 문서로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거나 요즘에는 안 쓰는데 예전에는 CD라고 해서 컴팩트 디스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좀 디지털 파일로 해서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CD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에 써 있죠. 수신 확인이 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준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일도 보면 수신 확인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통상 이제 그 가맹하기 전에 미리 그 영업사원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 미리 그냥 실물로 주고 제공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2018년에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습니다. 아까 식품위생법 설명드릴 때 시도지사에서 구청 단위로 내려갔었잖아요. 이양됐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2023년도 현재 가맹본사가 몇 개일까요? 8,100여 개 정도 됩니다. 브랜드는 몇 개일까요? 11,000 몇 개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를 그러면 11,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11,000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때 그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 그래서 4월 달에 시작을 하면은 통상 4월 말이거든요. 4월 말에 이제 정기 변경이 하게 돼 있는데 정기 변경을 하게 되면 통상 8월이나 9월 달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때 나왔었거든요. 정기 변경했던 게. 그러면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변경된 내용을 4월 말까지 등록을 했는데 8월, 9월 달에나 2023년께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대입하는 게 약간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양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통상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몰려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속도가 빨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제 이양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